네, 계약직 전환 실패, 그리고 공백 1년. 솔직히 이 조건만 보면 서류에서부터 걸러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을 가진 지원자가 최근 중견 IT 기업 백오피스 직무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네, 도대체 뭐가 달라졌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의 조건을 좀 자세히 보면요.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셨고 정규직 전환을 실패하셔서 커리어 방황을 하시다가 취업 공백기가 1년 정도 있으셨어요. 솔직히 스펙만 보면 좀 감점 요인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저희 이제 진코치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중견 IT 기업 백오피스 직무에 최종 합격을 했고, 사실은 스펙이 바뀐 것보다는 이 경력 기술서를 통해서 경험을 설명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스펙보다는 경험을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멘티분이 합격하면서 좀 느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면 이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성과가 정리되지 않았던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백오피스 분들 직무가 이제 사실은 성과를 수치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규모와 범위를 찾으면 충분한 강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본인이 봤을 때도 이렇게 좀 처음에 생각을 하셨어요. 계약직이라 약하다, 성과가 없다. 공백기가 좀 길다라는 부분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근데 다시 좀 저랑 컨설팅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왔어요. 운영 규모가 있었고 그 안에서도 협업했던 그 범위, 어떤 고객사와 어떤 내부 부서와의 어떤 협업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다 쪼개서 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원자분이 노력해서 충분한 성과의 개선 경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동안의 컨설팅이나 합격하셨던 분들을 보면 백오피스 경험도 규모랑 범위를 찾으면 충분한 강점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경력기술서를 제출할 때 왜 이런 강점이 안 보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경력기술서를 이렇게 쓰세요. 비용 정산, 채용 관리, 고객 문의 대응 같이 업무했던 거, 활동 위주로 좀 작성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업무를 했다라는 거지 이 안에서 이걸 얼마나 몇 건을 어느 범위까지 했냐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채용 담당자는 업무의 이름보다 크기와 책임을 확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거를 나타내줘야 된다. 경력기술서 안에. 그 숫자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숫자라는 게 보통 우리가 매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의 크기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과 수치화가 어려운 직무라면 저는 이 네 가지 기준부터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리량, 건수 빈도, 네, 두 번째로는 담당 규모, 예산이나 인원, 자산 고객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협업 범위, 몇 개의 부서를 이제 몇 개 거래처 얼마나 이제 일을 했는지.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개선 성과.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냐, 작업한 거에 따라서 기존에 봤을 때 시간이나 오류나 비용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거를 성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를 다 채울 필요는 없고요. 내 책임감이나 업무 난도를 제일 잘 보여주는 한두 개여도 충분하다.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직무마다 보여줘야 할 숫자가 좀 달라요. 비용 회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나 정산 건수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사랑 총무 쪽이면 채용 인원, 관리했던 임직원이나 자산 규모 등이 중요하고 고객 지원으로는 뭐 고객들 상담을 얼마나 문의를 받았고 그거를 평균 응답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와 기획 쪽이면 문서 빈도 처리했던 문서라든지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협업 부서, 프로젝트 수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를 다 넣으려고 하진 마시고요. 내 직무와 연관되는 숫자가 어떤 건지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돼요. 이제 진짜 이게 핵심인데요. 문장을 만드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서 만들 때 이제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 역할, 성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요소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경력기술서 작성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5가지 요소, 대상, 주기와 건수, 그다음에 규모, 행동, 결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자주 했느냐, 주기와 건수,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인원, 고객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행동, 어떻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채우면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는 경력기술서 한 문장이 탄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 가능한 정보만 쓰면 되니까 자기소개서보다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근데 이제 자주 하시는 게 막상 이제 쓰려고 하면 성과나 내가 수치화했던 게 안 보인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숨어있는 숫자를 찾는 질문을 드리거든요. 숫자보다는 먼저 그때 당시에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했던 그런 하루 일과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빈도랑 범위가 보일 수 있거든요.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와 한 달 기준으로 내가 이 업무를 몇 건을 처리했는지, 몇 명이랑 몇 개 부서를 관리한 예산과 실제 고객, 자산의 범위나 이런 개수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업무 전후에 그런 시간이나 오류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숫자가 없다면 기간이랑 범위, 약도 괜찮아요. 약, 대략, 평균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성과가 너무 실제 있었던 것보다 과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오차 범위는 있어도 과장되지 말고 그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말로만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전후 비교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산 업무나 이런 거는 좀 주기와 규모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수정 전에 예를 들어서 비용 정산 및 지출 내역 관리했던 업무가 있다. 하신다 그러면 수정 후에는 월 평균 해당했던 예산 땡땡 만원 규모의 예산 정산 및 지출 내역을 관리 작성하시면 되고 금액 공개가 어려우시면 범위로 조정하시면 돼요. 숫자 범위가 보이면 충분한 업무의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관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상과 수량으로 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관리한 인원이라든지 고객수 같은 거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정 전에 사내 비품 및 자산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면 수정 후에는 몇 개의 부서에 내가 비품 수요를 취합을 하고 몇몇 개의 자산의 재고와 이력을 관리했다라는 식으로 관리했던 인원이나 고객 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숫자 나타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아니죠. 세 번째로는 이제 문서랑 협업 업무 사무 쪽의 행정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 작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빈도와 몇 건을 처리했고, 그다음에 협업을 했던 그런 범위가 많기 때문에 몇 개의 부서와 일정 및 자료를 조율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작성하시면 좋거든요.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문서 종류까지 좀 작성하시면 직무 전문성이 더 선명해진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개선 경험. 개선 경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동과 변화를 함께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정 전에 반복 정산 업무나 프로세스 개선 업무를 했다 작성하셨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끝나지 마시고 수정 후에 내가 이러한 정산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거나 절차 표준화를 통한 오류를 감소시켰다라고 기존에 했던 업무에 비해서 내가 처리함을 통해서 이 오류가 감소했다라는 거를 좀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정확한 비율이 없다라고 하시면 확인 가능한 변화부터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들어가서 합격하셨던 멘티분의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계약직이라 약하다. 난 성과가 없다. 공백기가 길어서 취업이 힘들 것이다. 라고 자신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셨어요. 경력 기술서를 통해서 설명, 관점을 바꾸고 나서는
이렇게 바뀌셨죠. 운영 경험이 있다. 규모를 설명할 수 있다.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니까 그게 이제 태도가 즉 취업 결과로 바뀐 거고요. 경험 규모를 좀 스스로 확인하시면서 면접에서 또 그런 태도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신 게 아마 합격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직무는 다 성과가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하게 지나친 경험에서 우리는 이제 합격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혼자 정리하시기가 좀 막막하시다 그러면 지금 진코치 경력기술사 컨설팅에서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지원 공고랑 직무 요구 역량 분석부터 업무 질문을 통한 그런 숨은 경험과 숫자 발굴, 수치화 작업, 상담 규모와 협업 이런 거 개선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성과나 문장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혼자서 하시면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내가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단축하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